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곰돌이 푸우를 쓴 영국의 극작가 밀르는 열차는 행복을 느끼기에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도시철도가 인천 시민들의 꿈과 행복을 싣고 희망찬 미래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OBS 초대석 오늘은 동북아의 중심, 동북아의 허브로 인천을 꿈꾸는 분이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포군수, 인천시 서구청장, 제17, 18, 19대 국회의원, 안전행정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거쳐 민선 6기 인천광역시장에 취임해 2주년을 보낸 유정복 시장.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중간평가와 세수증대 정책과 부채 감축을 위한 지난 2년간의 성과.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한 선 프로젝트 추진 2년의 성과와 최근 논란이 됐던 중국 불법 조업의 문제점과 대책. 인천 시민의 수건 사업 인천발 KTX 직결 사업 본격 시동 계획과 시민들의 기대가 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준비. 철도 시대와 함께 42년 만에 대대적 개편을 한 시내버스 노선.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의 진척 사항까지. 민선 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에게 들어본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무더위를 식혀줄 기분 좋은 소식이 얼마 전에 들려왔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인천발 KTX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말 무더위를 싹 날릴 만큼 아주 시원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대표의 공약이자 1호 공약이 바로 인천발 KTX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인천발 KTX를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인천 보면 서울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 인천이 중심이고 인천에서 전국을 갈 수 있는 직접 그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인천발 KTX를 이제 공약을 내걸고 추진을 해왔는데 확정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까지 다 마련됐기 때문에 대단히 보람을 크게 느낍니다. 예, 인천국제공항에서 KTX를 탈 수 있지만 사실 인천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서 타기엔 많이 불편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요. 예. 인천발 KTX 하니까 공항 그걸 이용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인천에서 송도에서 출발을 해서 수원까지 가는 수인선이 내년이면 전부 개통이 됩니다. 예. 그 수인선에다가 경부선 KTX를 접속시키는 공사만 하게 되면은 바로 인천에서 KTX를 출발시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천을 출발해서 이제 드디어 부산까지 2시간대, 네. 그리고 뭐 광주나 대구, 대전은 1시간대 도착하는 그야말로 인천 중심의 KTX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예, 그렇군요. 진작에 좀 됐어야 되는데 30일에는 또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을 합니다. 인천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올해 진짜 철도와 관련해서 희소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7월 30날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 서구 그 오류동부터 예. 그다음에 남동구까지 이어지는 철도 29km 구간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인천이 그 동서축 중심의 도로교통 체계에서 남북축으로 시민중심 체제로 바뀐 그런 철도망이 되겠고요. 예. 특히 이게 7년의 이제 사업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개통이 돼서 시민의 편리한 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예. 올해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수인선도 2월달에 인천 구간이 개통이 됐고, 네. 또 영종 자기부상 열차도 개통이 되고, 또 이제 공항철도가 영종역 이제 역사가 새로 개통이 되고 해서 바야흐로 이제 철도가 아주 새롭게 발전하는 올해가 되었는데, 예. 역시 가장 그래도 희소식은 인천발 KTX로 이어진다. 그래서 예. 교통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도시철도 2호선 이것을 시민들이 정말 잘 이용하시면서 편리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도시철도 2호선과 더불어서 버스 노선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좀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가
확립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 반가운 도시철도 그리고 또 KTX 소식이 좀 들려와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좀 더 자세히 이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민선 6기 임기가 시작한 지 지난 7월 1일 벌써 반환점을 도셨단 말이죠. 네. 참 2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2년 보내신 소회가 어떠십니까? 예, 홍원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떻게 2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네. 쉼없이 달려온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처음에 시장직을 맡아서 볼 때 참, 좀 어떤 때는 난감하기도 할 정도로 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좀 대표적으로 재정 문제가 어렵고 또 많은 현안 사업들이 사실 뭐 거의 중지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 풀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에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나고 지금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되돌아보건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큰 문제들을 많이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시정 결과를 갖게 돼서 좀 보람을 느낍니다. 예, 큰 축에서 여러 가지 좀 추진하셨던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 기억에 가장 남는 것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장이 돼갖고 이것만큼 꼭 해야 되겠다는 네. 게 재정 건전화. 예.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천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하고 그다음에 각종 현안 사업을 이걸 풀어야 되겠다. 현안 사업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인천이 갖고 있는 가치를 재창조해야 되겠다 하는 세 가지 큰 목표를 갖고 사실상 시정을 운영해 왔는데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문제. 예. 제가 시장이 되었을 때 우리 인천시가 시부채와 공사공단에서 한 13조가 넘는 부채였습니다. 예.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2년 동안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한 결과 11조대로 이제 부채가 약 2조 가까이 네. 이제 감축이 돼서 이제 재정 건전화를 이룩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이 추세대로 가면은 2018년도에 가면 아마 9조 이하로 부채를 줄이는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시정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네. 그런 것은 이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보람을 느끼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인천발 KTX 같은 거는 인천 역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네.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인천의 가치 재창조 차원에서 인천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열어간다 하는 측면에서 인천발 KTX라든가 또 경인고속도로를 일반 도로화로 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내년부터 일반 도로화가 소인천까지 되는 이런 부분 등 이런 것이 이제 기억에 남고요. 특히 이제 인천은 이제 계양 창조 도시 아닙니까? 네. 사실 계양을 통해서 산업화 근대화를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빛나야 되죠. 우리 근대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출발점이고 인천은 네. 최초의 역사가 많고 그래서 이 계양 창조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이것도 이제 중구, 동구 일원에 앞으로 6년간 한 6천억이 투입돼서 새롭게 계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또 인천의 경쟁력 하면 바다, 섬 네. 이걸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한 섬 프로젝트 또 중구가 가깝다는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중국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가장 저는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인데 당장에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쉼없이 달려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 어려운 숙제들을 상당 부분이 해소할 수 있었다 하는 부분들이요. 예. 그리고 또 가장 이제 그 걸림이 됐던 소위 말하면 사업에 중단되거나 뭐 또 좌초되거나 이래갖고 어려움을 겪었던 검단 신도시나 예. 루원시티 또 도시 재생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인천의 어떤 수건 사업, 숙제 같은 것들인데 하나하나 유정복 시장이 풀기를 시작한 그런 지난 2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민선 6기 지난 2년 보면은 특히 시민들은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좀 힘 있는 인천을 만들어줬으면, 인천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줬으면 해서 선택을 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에 많이 부응을 하셨는데 남은 2년의 시정 임기 슬로건이 인천 주권 시대란 말이죠. 네. 그동안 인천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주권이란 개념 자체, 인천의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좀 희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인천은 상당히 그 훌륭한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네. 좋은 강점을 갖고 있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고 약점이 있다면은 인천이 그 어떤 지역적인 주인의식과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네. 시민들이 단합돼서 함께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인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런 부분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은 인천은 이미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시이기도 하고 미래가 있는 가치가 있는 잠재력이 높은 도시인데 네. 힘만 모아나간다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이다.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힘을 내자 하는 차원에서 가치재창조 사업을 네. 했던 거거든요. 예. 이 가치재창조의 본질적인 취지는 우리의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이것을 제대로 우리 미래의 경쟁력으로 동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긍지를 갖게 되고 하면서 시민이 지역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이 바로 인천의 가치재창조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인천사랑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등 이런 사업에도 지금 제가 중점을 두어서 한 부분이고 여기에는 뭐 인천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도록 하는 인천 인물 발굴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펼쳐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요. 가치 주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 찾으려면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진짜 파탄 직전까지 갔었던 재정 건전화 사업을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셨고 상당한 성과가 있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차질 없이 이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요. 예. 좀 어느 과정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2년 만에 부채 규모를 2조 줄인다는 건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데 사실 그 고통이 따르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해해주고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재정 건전을 위해서는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수입을 많이 잡아야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세출 부분, 지출을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써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입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모두 또 정치권 같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쉽게 수치로 얘기한다면 금년도 우리가 국고보조금 교부세가 정부로부터 2조 8,501억을 받았습니다. 2조 8,500억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2014년도의 경우는 보면은 2조 2,5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천억을 더 우리가 더 받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국비합 교부세를. 이 교부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교부세 같은 경우는 과거에 2천억 정도 받던 거를 4천억 내외를 받는 이렇게 하니까 재정 운영에 상당히 탄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것만 갖고 사실 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에 재정 상황이 어렵고 그 감당해야 될 부채 상환과 이자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자 상한을 낮추기 위해서 차환 낮은 이자로 다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 뭐 일부 재산 매각이라든가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한 세외 수입을 확충을 시켜 나가고 또 한 가지 어려웠던 거는 그렇게 갖고 세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뭐 삭감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러면서 욕도 먹었습니다. 사실. 허리띠를 둘러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산 줄이냐 하는데 이것은 당장의 인기를 누리기보다는 정말 인천시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재정 조정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세출 부분에서도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의무적 경비, 법적으로 지출할 이런 부분도 다 해소하고 그래서 2년 동안에 전체적으로는 2조 부채도 줄였습니다만 재정 운영 내용이 이제 조금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제가 민선 6기 후반기를 바로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 그런 시정을 운영했다 한 것도 바로 이 재정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3개년 계획에 의하면 이제 내후년까지 해서 우리가 정상단체로 간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 대비 채무의 비율이
40% 되면 위기단체가 돼요. 예. 그럼 아주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저희가 39.9%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33%로 떨어졌는데, 이제 올해 되면 한 31%로 올 말에 되고, 2018년까지 하면 25%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완전 정상단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습니다만 국비 또 세수 확보 또 여러 가지 뭐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실 때 또 발굴을 할 사업을 발굴하고 써야 될 때는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 가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곳곳에 포진하는 것이 이제 시장님의 아이디어고 역할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원활하게 된 것이 아닌가. 동시에 부채 감축이 이루어지면서 또 선순환 구조로 투자해서 자가 성장 동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더 늘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예. 재정도 알뜰히해서 부채도 감축시키면서 해야 될 사업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은데 예.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웠어요. 예. 근데 우선순위를 가려갖고 네. 꼭 필요한 투자 사업 중심,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SOC 사업이라든가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기반 구축이라든가 또 당장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최소한의 시민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때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충분치 못해서 시민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인천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서울, 부산에 이어서 지금 이미 세 번째로 큰 도시고 또 연말이면 인구 300만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인구 300만 도시에 걸맞은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300만 도시 인천, 유정복 시장님은 어떤 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기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 300만이란 게요. 36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300만 도시가 탄생하는 게 부산 다음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300만 도시가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도시인 대구가 25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볼 때 마지막 300만 도시다. 그리고 한국에서 세 번째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그 큰 미국이 3억 인구가 되는 미국과도 세 번째 도시예요. 300만이면. 예. 일본과도 세 번째 도시고요. 네. 그래서 이 300만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아주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네요. 큰 의미가 있다. 네. 또 이걸 통해 갖고 우리가 새롭게 한 단계 발전해 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 300만 도시에 걸맞는 우리 비전 2050 계획도 지금 세워놓고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시민들이 이게 정말 300만이 된 게 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같이 공감해 주고 이제 우리가 이런 자랑스러운 300만 도시에서 더 크게 발전해 갈 수 있는 힘을 모아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 이제 하반기에 9월 말부터 10월까지 300만을 기념하는 우리 대규모 이제 축제 겸 또 우리 시민들이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힘을 한번 다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이 300만 시대에 맞는 뭐 행정체제 개편이 또 다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300만이 넘게 되면은 공무원 수부터 그거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거기에 걸맞게끔 정책에 큰 변화도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300만 시대에 새로운 이제 기분으로 예. 우리 시민들도 그 시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300만 도시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예. 뭐 각각의 도시들이 저마다의 특색이 있습니다만 인천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과도 세 번째, 일본과도 세 번째, 또 1883년에 개항이 된 정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긍지를 갖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 막상 어떤 독특한 특화된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은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천 가치 재창조를 우리 이정복 시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과들이 조금이나마 좀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홍기애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참 오랜 역사성도 갖고 있고 또 근대화 산업화를 시작한 것으로서의 아주 정말 특징도 갖고 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168개의 섬이 있고 예. 세계적인
국제공항, 인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뭐 이런 경제자유구역 뭐 등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인천의 대표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래서 거기서 각자 갖고 있는 역량을 정말 브랜드화하고 이것을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체제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인천의 가치의 창조 사업이거든요. 네. 이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역사문화적 가치, 아까 문학선을 얘기했듯이 또 강화 같은 경우는 뭐 이건 개국 성지 아닙니까? 지붕 없는 박물관이고 개국 성지고 또 지금 또 많은 문화 유적이 있고 관광 자원이 있고 그건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옹진 168개 섬 자체 하나하나가 다 보물섬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성장 동력이고 거기다가 뭐 우리 아라뱃길을 비롯해서 인천 대공원이라든가 소래 포구 또 생태습지 공원이라든가 또 서구의 많은 잠재력 또 중구, 동구의 그 개항 창조 도시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다 정말 소중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이 어떻게 다 대표 선수로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치의 창조에, 뭐, 하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되, 다만, 그 중에 선도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발굴을 해가지고, 대표 브랜드로 또 키워나가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해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1번부터 9번 타자까지 다 올스타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클린업 트리오 또 따로 만드시고요. 그렇군요. 좀 말씀 조금 전에 하셨던 거 168개 아름다운 천혜의 우리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섬. 2년 전에 저희 이제 처음 민선 6기 출발하실 때 출연하셔서 섬 프로젝트 해주셨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물섬들이 더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제가 보물섬 표현을 했듯이 보물섬은 보물섬이에요. 근데 이 보물섬을 보물로 만들 때는 개공을 하고 다듬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틀에서는 도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도서도 다 특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 백령도, 연평도 같은 안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서가 있고 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있고 역사적 유적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 해서 그 특성에 맞게끔 권역별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고자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섬의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뭐 얼마 전엔 서울에서 그 아일랜드 로드쇼 보물섬 그런 행사도 했고 또 섬하고 우리 시민들조차도 정말 우리 이렇게 보물섬이 있구나 하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자매결연 사업을 각 단체나 기업이나 지역별로 이렇게 또 하고 또 이 섬과 관련해서 이걸 가치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토론회도 하고 제가 한 4차례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섬 투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틀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는 구체성 있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틀림없이 섬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제대로 살려야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재원도 투자돼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접근성 문제라든가 그런 콘텐츠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한 2025년까지 약 2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섬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저도 이제 종종 보도를 합니다만 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에 좀 불청객들이 자꾸 와서 속상한 뉴스가 자주 나갔거든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때문에 어민들의 시름도 좀 깊어지고 있고 시가 특별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새 이제 어항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어업 활동이 그냥 과거와 다른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족 자원이 많이 고갈돼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게다가 중국의 불법 그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뭐 정부에서도 해경 등에 갖고선 이 불법 중국 어선들을 단속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게 상당히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NLL을 타고 심지어는 저 광화 인근까지 와서 조업을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어민들이 그 중국 어선을
직접 납포를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예.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연평도 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당장에는 시에서 뭐 이제 어린 꽃게 같은 것도 방뇨 사업도 하고 새우 건조하는데 필요한 지원도 하고 뭐 이런 단기 대책도 있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이 서해 5도 어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런 보호되고 지원될 수 있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국회의장, 부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들도 다 만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강곡하게 호소해서 적극적인 다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해서 이런 그 불법적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상설 기동단 같은 걸 두고 또 기구를 좀 보강을 하고 또 조업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를 하고 조업 시간도 좀 늘려주길 바라는 어민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부분적으로는 이번에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업 구역도 일부는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조업 시간도 조금 연장도 하고 또 필요한 인공어초 설치라든가 이런 재정 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걸 좀 더 나아가서 그 중국의 불법적인 어로 행위를 막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수산물 공동 판매 제도다. 그래서 그 북한 어선에서 잡은 수산물을 남한이 주셔서 공동 판매하는 형태까지도 가면은 실질 도움도 되지만은 중국의 불법적인 그 어선 진입을 막을 수 있고 또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남북 관계에서 또 좋은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것도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정부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의 입장을 수용을 해 나가고 있고요.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해 나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남북 어민들이 수산물 공동으로 판매를 하면 뭐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떤 남북 교류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경제적으로 규모까지는 제가 산출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경제적 이익이 당장에 있기도 하고 또 이걸 통해 갖고 뭔가 이런 그 불법 조업 어선들을 막는 경고의 메시지도 확실히 줄 수 있겠네요. 역할이 되겠죠. 그렇군요. 지난달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 왜 필요한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당연히 인천은 정말 해양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항만이 있는 곳이고 또 무엇보다도 수도권 2,500만이 살고 있는 최근거리에 있는 해양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의 해양 주권을 이번에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그 바로 해양 도시가 많은 국민들에게 해양 체험과 교육과 이걸 통해 갖고선 보다 더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 발전을 해양 국가로서의 발전을 해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는 것이고요. 인천으로서는 당연히 정말 그 개항 창조 도시로서의 역사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물류 또 해운 이런 부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천의 자긍심이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 갖고 인천이 해양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정부에서도 해양 르네상스를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인천이 가장 적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해양박물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뻗어나가는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이 가장 적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2호선 아까 서두에 잠시 언급하셨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면서요? 이제 이 차 운영 자체가 무인 시스템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동안에 많은 이제 점검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초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 아닙니까? 초기에 안전 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전문가가 타긴 합니다. 타서 이제 상황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만에 하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하지만은 기본적인 시스템은 무인 운전 시스템에 하되 모든 것이 자동 제어와 또 운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철도 2호선은 기본적으로 이 안전 문제라든가 또 편의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시스템을 보강해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편리한 그런 철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철도 혁명의 시대로 인천이 접어드는 게 아닌가 말씀하신 인천발 KTX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GTX B 노선 그리고 네. 또 인천 신항선도 있고 여러 가지 철도 관련 사업이 구축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인천은 격자형으로 철도가 이어지고 시민들이 어디서도 철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 중심이 돼서 네.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철도망 체계 구축하는 거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하고의 접근성을 또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인천발 KTX는 서울하고 관계없이 바로 이제 수원을 통해서 네. 전국을 갈 수 있는 체계고요. 그다음에 GTX는 서울의 접근성인데 이것은 이번에 정부의 3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민자 적격성 검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해 나갑니다.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 가고 있고요. 이것이 되면은 인천부터 서울까지 20분대에 네. 이제 도달하게 돼서 그야말로 접근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인천 시민들이 정말 꿈꿔왔던 철도 네. 시대가 오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42년 만에 철도 체계가 좀 개편이 되고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버스 노선도 바뀌잖아요. 네. 시민들이 인천 시내 버스 노선 어떻게 바뀌는지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한 6개월 이상은 준비해 왔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수요가 바뀌면 즉 주거지가 새로 생기고 또 대중교통 체계가 새로 편성이 운영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버스 노선도 조정을 해 나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번에 그렇죠.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그동안에 불합리했던 점을 좀 합리화시키고 또 효율적인 버스 운행 체계를 위해서 전면적인 버스 노선을 개편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 있는 버스 약 2,300대에 반 이상 52%가 개편이 되는데 예. 이게 뭐 개편된다는 게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2호선이 개통이 되니까 그 중복 노선을 굳이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동안의 수인선 개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종 청라 같이 이제 주거 지역으로서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주민들이 다수가 밀집되고 또 9월이나 뭐 서창지구나 또 청라 이런 부분의 인구 밀집 지역이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중교통 마련이 필요하죠. 이런 식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와가지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동시에 버스 노선도 이제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좀 시민들에게 당부도 드리고 협조도 구할 것은 우선 이거를 이번 달에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네. 앞으로 세대별로 다 안내 문독하고 예. 그래서 노선 체계 개편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됨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행되는 현재 버스 대수를 줄이지 않거든요. 네. 2,300대 그대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편리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배차 간격이 평균 3분이 줄게 되는 거고 개인이 그 통행하는 시간은 8분이 줄게 되는 겁니다. 네. 전체 결과는. 그런데 길에 버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일부 구간은 폐선되는 데도 있고 네네. 새롭게 신설되는 데도 있고 조정되는 데도 있는데 과거의 불합리한 예를 들어 심하게 굴곡이 되어 있는 부분은 좀 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안 지나간다. 또 이런 이제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잘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민원을 수태 받아왔습니다. 예, 예. 많이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조정도 많이 하고 시민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래도 아마 이 시행이 되면은 뭐 대부분은 좋아지는 건 틀림없죠. 대부분은 좋아지는데 일부는 이게 혼란스럽다 또는 뭐 불편함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큰 틀에서는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건 뭐 또 조정이 필요하면은 차후에 네. 또 조정을 해나가죠. 절대적인 게 있겠습니까? 네. 다만 우리가 이제 7월 30날 새롭게 버스 노선 체계 개편에서 운행을 하고 바로 그냥 며칠 만에
조정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네. 전체 분석을 해갖고 또 적정한 시기에 필요하면 조정을 하겠지만은 좀 당부를 드리건대는 전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말 심혈 기울여서 노선을 이제 개편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약간의 불편이 있는 혹 시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전체적으로는 좋아지는 겁니다. 네, 넓고 크게 보시고 과도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시민들이요. 예. 인천은 그야말로 인천 최고의 국제공항이 있고 또 바닷길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인 가치 있는 곳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고민은 늘 관광객들이 거쳐서 가는 곳, 머물지 않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재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다시 인천관광공사를 다시 여섰단 말이죠. 직접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중국 가서 관광객 유치하신다고 춤추시는 거 보고 야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천관광공사 유치 어떤 성과 또 어떤 목표로 다시 개정을 하신 건지요? 예, 지금 사실 관광산업은요. 네. 이거는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또 성장 산업으로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비스 산업 진흥을 해야만이 실제 고용 창출을 많이 이루어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소득 수준이 증가에 따른 그 수요를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이 1년에 우리나라 오는 인원이 지금 600만 명을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인천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걸 흡수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서 거쳐가는 그런 인천이 아니라 목표지가 되고 여기가 목적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관광공사를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 가치들을 잘 보물처럼 꿰나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발족과 동시에 다양한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특히 중국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6호단 유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뭐 보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에 가서 진짜 춤도 추고 또 그러면서 현장에서 관광 로드쇼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6,000명 아우란 그룹이 와서 대규모 치맥 파티를 비롯해서 뭐 6,000명이 정말 며칠 동안 인천에 있으면서 정말 볼만한 그 풍경을 자아냈고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우는 관광 역사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반기에는 또 한 10,000명이 또 오는 이번엔 대규모 크루즈 대형 크루즈 두 척으로 오는 이런 계획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이제 대규모 6호단이 한국에 오게 되면 인천에 머물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도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갖고 숙박 문제부터 해서 관광 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하나 이제 단계별로 풀어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인천이 가장 적지다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우리가 인프라도 이제 구축을 해나가고 하면서 인천이 관광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요. 관광공사 발족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제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확대회의도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인천이 관광산업 부문에서도 다른데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전략적인 그리고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나갈 겁니다. 네. 관광산업도 매우 중요하고 또 각 지자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 요즘 마이스 산업이잖아요. 인천은 이제 송도국제도시가 완성되어 가면서 마이스 산업의 어떤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적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 산업에 대한 가능성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이스 산업 최적지가 바로 인천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마이스 산업이 기업 유치를 통해서 관광과 컨벤션 이것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최적지는 접근성 면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이 있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데는 없어요. 거기다가 충분한 인프라. 지금 이제 송도 컨벤시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컨벤션 센터 중에서 가동률이 1위거든요. 계속적으로 국내외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너무 이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2단계 증축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배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게 최적지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호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항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여기 이렇게 갖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프레지던트컵 할 때 프레지던트컵 한 역사 이래로 그 경기장하고 그 다음에 컨벤션 그 회의장하고
그다음에 숙소하고 호텔이 같이 이렇게 15분 거리에 있는 데는 처음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한 이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은 이것은 바로 관광이면서 또 지역의 기업의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인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예. 높여 나가고 해서 이 마이 산업은 아주 주력적인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인천시의 전략의 하나입니다. 예. 또 그 인프라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자박물관이 예. 송도 국제도시 센트럴파크 내에 건립한 것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네, 이제 그 문자박물관 잘 이제 생소하실 분이 있겠는데 제가 이 문자박물관 중국에 한 군데가 있어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건 중국 국내 문자박물관이에요. 근데 문자박물관 문자 나열한 게 아니라 과거 옛날에부터 모든 문자가 거기에 뭐 도자기가 됐던 무슨 건축물이 됐던 문화예술품이 됐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종합박물관하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역사문화박물관의 역사박물관이죠. 근데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지금 우리가 유치한 문자박물관은 현재 건립 규모가 한 1,000억 이상 그 건축비만 네. 되고 이제 부지는 이제 다 마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이제 문자박물관이 조성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정부로부터 우리가 많은 다른 지자체하고의 경쟁에서 우리가 인천시로 유치가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인천시가 사실 이렇게 큰 도시면서도 국립문화시설이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는 우리 지역의 문화 발전에서도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 문자박물관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국내외적으로 이제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관광산업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인천이 130년 넘는 개항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기도 하고 인천 개항장의 역사 가치를 오롯이 담고 있는 사업인데요. 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 올해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공모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1883년에 개항을 이루어서 대한민국 최초 역사를 다 인천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한 130년이 지나고 했는데 사실 중구동구가 오히려 지금은 침체된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 역사성을 우리가 잘 살려나간다면 오히려 새로운 도약을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중구동구 일원의 개항 창조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리 시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 6천억 정도가 투입돼서 개항 창조도시로서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큰 사업이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기존의 인천항 중심으로 한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신항이 있고 남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항 중심의 우리 항구 정책이 이제 시민 친수 공간이면서 동시에 경쟁력도 살려나가는 이런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재생 사업 그리고 개발 다양한 사업보다 중요한 게 또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만의 특성이 가미된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목표로 하십니까? 예, 뭐 아무리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해도 사실 안전하지 않고 다른 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뭐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안전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좀 상황에 맞춤형으로 이것도 지역별로 맞춤형 그 안전 시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 큰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는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가 안전행정부 장관도 했지만은 어떤 정책으로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 의식이라든가 이런 문화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시민 안전에 관한 의식 새로운 선진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이 안전과 관련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하고 같이 공조해 가면서 안전한 도시 인천을 지향하기 위한 것을 공조해 나가는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고
하고 있고요. 시에는 재난안전본부도 만들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해 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시장님이 취임 이후에 시민들과 소통하실 때 뭐 프리젠테이션 직접 하시는 것도 많고 마이크 차시고 전 스티브 잡스 얘기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시민들과 이렇게 다양하게 소통하시다 보면 실제로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도 얻으실 거고 성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날 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네. 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소통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민선 6기 들어서 제가 혁신과 소통을 아주 강조를 해왔는데 네. 문제는 사실은 제가 정말 너무 바쁜 일정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뭐 길게 말씀을 듣고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제도화시켜서 토론회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애인 토론회 네. 같은 경우도 하고 또 분야별로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부분을 하는데 이 소통을 통해서 사실 좋은 아이디어도 얻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진정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고 어디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은 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민선 6기 후반기는 더욱더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할 것이다. 네. 즉 현장 중심 예. 그리고 수요자 시민 중심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저는 민선 6기 그 후반기 시작하면서도 7월 1일부터 해서 그 쪽방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인력시장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런 행보를 쭉 해나가면서 진짜 어려운 분들, 네. 힘든 분들 고충을 이해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겁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너무 시급한 촌각을 다투는 일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틀을 좀 잡아 놓으시고 앞으로 2년 수요자 중심으로 좀 더 시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예, 미래의 큰 그림을 보면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인천시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뭐 당장에 탁탁탁탁 그냥 가시적인 성과 바뀌어오면 나오고, 좋겠는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인천발 KTX가 됐던 GTX가 됐던 네. 경인고속도 일반도로가 됐던 이게 그냥 눈앞에 탁탁 떠오르진 않아요. 그런데 예. 이거는 최대한 하여튼 압축 단축시켜서 짧은 시간 내에 그 성과를 내도록 하는 부분인데 2년 뒤에는 저는 인천시가 이제 정말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다 극복하고 네. 새로운 희망의 그런 비전을 설정해 갈 수 있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고 거기에 더 붙여서 체감지수가 좀 왔으면 좋겠다. 네.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시민으로서 행복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좀 체감지수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망이기 때문에 예. 민선 6기 후반기를 지난 2년 동안이 이제 부채도 해결해야 되고 또 각종 현안 사업도 풀어야 되고 네. 또 인천의 가치의 창조라고 하는 기본 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데 주력을 해왔다면은 이건 계속 가는 거죠. 계속 네. 가면서 좀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 그다음에 문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태로 가야 되겠다. 예. 그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문화가 네. 없는 뭐 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삭막하죠. 그래서 문화, 복지 그리고 경제가 뒷받침되는. 그래서 예. 제가 경제, 문화, 복지 이런 인천형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 시민 그리고 O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늘 OBS를 사랑해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 올해가 이제 인구 300만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300만이란 숫자 못지않게 인천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와 역량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잘 살려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 또는 공무원 힘만 갖고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인천이 얼만큼 소중한 지역이고 자랑스러운 지역이고 또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모두와 같이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함께 해주신다면은 우리 인천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의 지역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인천 사랑 많이 해주시고 또 인천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더운 여름날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송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42년 만에 버스 노선이 개편이 됩니다. 내 집 앞에 내가 타고 다니던 버스 제대로 잘 다니는지 꼼꼼히 좀 인천 시민들이라면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